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완신 교수입니다. 오늘은 4차 산업혁명 시대 AI를 통한 디지털 행정에서 국민의 권익을 위해 정부나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창조적으로 대응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하면은 정보통신기술, IT, AI라고 요즘에 많이 나오죠.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무인운송수단, 3차원 인쇄, 나노기술, 이런 분야를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 세계경제포럼 에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얘기가 제기가 됐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19세기 초로 보고 있고, 또 이제 2차 산업 19세기 후반이죠. 3차 산업은 20세기 중반, 인터넷을 통한 세계를 하나로 묶는 시대, 이제 바로 디지털 시대가 왔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행정이나 또 문화예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삼시 분석을 통해서, 예를 들면 고객의 욕구, 삼시라는 게 커스터머, 고객의 욕구죠. 또 이제 경쟁자의 동향, 컴페티션이라고 그러죠. 예, 경쟁자의 동향, 또 컴퍼니, 자신의 현재 상황,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하면서 앞으로 도전정신을 가지고 창의성을 가지고 창조적 변동 여군, 즉 체인지 에이전트로서 응해야 된다. 바로 그것이 애티튜드 면에서 창조적 변동 여군이 돼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스왓 분석을 해야 된다. 스왓이라는 게 뭡니까? 강점, 스트렝스, 강점, 또 위크니스, 약점, 또 기획, 오퍼튜니티지요, 기획, 또 위협, 트리트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요인들이 우리가 잘 분석을 해서, 현재 이런 상황들을 잘 분석해서 문제 해결 기술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학자들은 컨설팅 스킬이 필요하다. 우리가 고객을 면담할 때나 또는 전문 자격사들이 특히 고객 면담 시 니드 파악을 먼저 해야 된다. 고객들의 욕구가 뭔가. 그래서 예비 진단에서 제안서를 작성하고 계약하고 실행하는 결과를 가져와서 잘못했을 땐 피드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이런 역할이 필요하다 해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4차 산업혁명 시대 이제 유래를 보면은 우리가 특히 이제 행정쟁송이나 행정심판, 법률관계에 있어서 분쟁을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서 일정한 국가기관, 이를 심판하는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 아까 그 유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돼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히 우리 행정관계 봉사하는 또 국가 전문 자격사들이나 행정기관이 꼭 알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인공지능의 유래와 분야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은 17, 18세기 태동이 됐죠. 당시에는 인공지능 자체보다는 뇌와 마음의 관계에 관한 철학적인 논쟁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55년 8월 31일에 미국 다트머스 대학교에서 마빈 민스키, 또 클로드 세넌 등 인공지능 및 정보처리 이론에 대해 한 공헌을 한 사람들이 개최한 학회에서 존 메시카가 이 용어를 처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이라는 게 한마디로 말해서 물리적, 생물학적 디지털 세계를 빅데이터에 입각해서 통합시켜서 여러 가지 산업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얘기합니다. 바로 요즘에 SNS 시대라고 그러죠. 스마트 시대라고도 합니다. 바로 스마트 시티, 스마트 스쿨, 스마트 도서관 등 이제
전철역에 가도 스마트 도서관이 써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챗GPT 통한 이러한 소통의 장을 열고 각종 AI 앱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분야를 개척해 가야 된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시대 홍보 전략 이것이 중요하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특히 이제 챗GPT 뭐 인공지능 스마트폰이라든가 또 카톡, 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활용해서 요즘에 틱톡도 나오고 있죠. 여러 가지 앱을 통해서 많은 소통의 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또 저는 특히 남은 박완신 TV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행정 법률 제가 강의한 영상도 많이 올리고 있고 또 문학, 음악 이런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제가 아코디언 연주까지 하면서 또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꼭 필요한 여러 가지 학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특히 정부에서도 지능형 정부 로드맵을 많이 활용해서 지금 행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국민 권익보호를 위해 지능형 정부로의 전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는 지능형 정부 로드맵을 통해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대국민 서비스 혁신, 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더 효율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똑똑한 행정을 구현한다는 목표하에서 자동화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디지털 안전사회를 선도해서 특히 디지털 보안을 강화하여 국민들의 개인정보와 권익을 보호한다는 입장도 표하고 있습니다. 범정부 공동화력, 또 플랫폼 공동화, 다양한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해서 효율적인 행정을 실현합니다. 행안부는 특히 2025년까지 모든 행정 공공기관 정보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행정 서비스를 더욱 발전시킬 예정이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즘에 디지털 행정에서 특히 국민권익위원회도 이제 발표를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 및 제안을 접수하고 처리하며 국민 참여 플랫폼을 통해서 국민들이 정책 제정 및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민원 상담 및 처리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인공지능을 통한 챗GPT를 통한 여러 가지 활용 방법도 활용을 통해서도 유튜브를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코파일럿이라든가 챗GPT 사용하기 이런 걸 통해서는 이제 문자나 음성으로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많이 행정적인 면이라든가 문화예술 기타 여러 가지 면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코파일럿은 이렇게 문자를 통해서 또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질문하면 또 답변도 받지만 아스컵이라고 있죠. 아수겁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문자만 가능하죠. 그래서 아수겁을 이용해서도 또 편리하게 우리가 이 앱을 사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캡컷 앱 활용을 해서 미리 사진을 한 5장 정도 찍어 놨다가 자기가 꼭 영상에 올리고 싶은 사진을 찍어 놨다가 이제 이 앱에 들어가면 캡컷 앱에 들어가서 템플릿 이제 사용 클릭을 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사진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템플릿 사용 클릭하기 전에 먼저 동영상 한 개를 클릭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템플릿 사용 클릭을 하도록 뜹니다. 그러면 이걸 클릭하고 이제 자기가 찍어놓은 사진들을 선택해야죠. 갤러리에서 사진을 선택해서 예를 들면 뭐 5개도 선택할 수 있고 14개도 선택하고 그런데 그 사진을 선택할 때는 또 이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료로 하는 것도 5개까지는 무료니까 이런 것도 잘 봐서 해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찍은 사진에서 이제 체크를 하면 청색으로 딱 체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밑에 오디오를 누르면 음악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사진과 맞는 음악을 선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미래 사회에 대한 음악, 이런 것도 이제 퓨처라는 음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음악을 선택해서 상단 우측에 내보내기를 하면은 하단에 워터마크 없이 내보내기가 뜹니다. 그러면 하단에 워터마크 없이 내보내기를 한 다음에 이제 그리고 갤러리에서 그 영상이 이제 저장이 돼 있어요. 그럼 그 영상을 찾아서 유튜브에 올리면 됩니다. 유튜브에 올릴 때 또 틱톡 공유로 이렇게 뜨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올려서 우리가 공유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앱을 통해서 공유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또 챗GPT, AI, 또 캡컷 앱이라든가 템플릿 사용, 각종 이런 아스컵, 여러 가지 앱을 통해서 영상을 만든 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시대 바로 체인지 에이전트로서의 더욱더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돼서 특히 발전하는 행정, 발전하는 정치 문화, 또 사회 문화, 경제, 모든 분야, 문화예술, 법률 모든 분야가 이렇게 4차 산업혁명 시대 창조적으로 대응한 분야가 돼서 국민의 편익도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해서 오늘 이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말씀 잘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디지털 시대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